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손정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대구역인데 한 남성 다급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데 흰색 방호복 입은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멈추세요 땡땡땡 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이거 보기만 하면 진짜 확진자가 발생해서 마치 방역당국이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저게 유튜버의 손인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 퍼뜨리는 행위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예. 마치 확진자가 발생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네네. 동영상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 굉장히 놀래서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의아한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SNS를 통해서 대구에 확진자가 생겼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 모의 훈련까지 하는 중이다. 이런 갖가지 유언비어 그 허위 사실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공포심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이 동영상을 촬영한 유튜브들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조사 네네.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사실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공포심이 조장이 됐고요. 예. 이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해명에 이제 진땀을 흘려야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낭비됐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을 했고 실제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된 인력들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런가 하면 창원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 보건소에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를 이제 받고 끊고 이런 상황이 거의 한 9시 이후까지 계속되었죠. 정작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정된 의료진과 한정된 우리 병원 규모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쏠리면은 실제 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자들이 네네.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보건소로서는 가능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대로 1차 의료기관을 일단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보건소나 혹은 큰 병원들은 또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비상사태일수록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런 걸 통해 사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우 이번 경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가짜뉴스로 전혀 다녀가지 않은 상호를 적어놔서 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도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 지역을 방문을 했고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접촉자들은 이제 주의를 바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정보 이외에도 네네. 허위 사실이 적혀 있는 특히 이제 강남구 일대에 무슨 동의 어느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형외과나 허위로 기재된 특정 업소들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 업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고 여기에 확진자가 다녀갔구나 하면 사실상 지금 그 업소들은 대부분 폐쇄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거론되어 있던 허위 정보가 게재된 여러 가지 업소들은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허위 사실 특히 위계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이 업소에 다녀갔다라고 한다면 하루 매출에 대한 굉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업무 방해죄나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 사실 시민들 이곳에 가는 거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가도 괜찮은 건가요? 가도 괜찮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감염될 수 없는 바이러스인데 네네. 벌써 과거에 머물렀던 곳에 다시 간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원체 자기가 갈 수 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활발하게 증식도 할 수 있고 전파도 시킬 수 있지만 네네. 일단 몸 밖으로 나와서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바로 사멸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수분도 없고 모든 환경이 자기가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구나 뭐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의학적으로는 제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홍역 같은 이런 공기 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같은 공간에 있었다든지 혹은 쳐다봤는데도 좀 가까운 데 있었다든지 하면은 감염될 수가 있지만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캐주얼한 접촉, 네. 일상 접촉, 스쳐 지나간다든지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만 했었다든지 또는 쳐다보기만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감염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건 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장소를 발표를 했다 할지라도 네. 그 부분은 완벽하게 소독을 하고 살균을 시켜서 전혀 감염될 위험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일 테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결국은 루머로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방역당국이 모두 소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서 피해를 발생할 일이 없다는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인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아직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이 돼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국에서 공문서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될 수 있고 개인정보법 위반도 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5번째 확진자 정보를 담은 문서 사진이 연이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게재가 됐는데 뭐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내 체류했던 곳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세하게 적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접촉사의 신상도 노출되어 있다라고 네네.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비밀, 이름이나 신상, 나이까지 공개하다 보면 예.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 공개한 정보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네네. 이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지금 공직기관 회의 문제까지 거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 경로도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관련된 그 전염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어떤 영화관 같은 경우는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방역 작업에 주말까지 그 영화관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이 공포심에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이 감염병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 문건 유출한 사람 그리고 이 유출한 문건을 전파하는 사람 다 처벌되는 거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특히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관련된 당국의 권한 하에서 이 사람의 그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예.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사실 뭐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뭐 나이와 주소 이런 신상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뭐 신상 털기, 뭐 인권도 인권이겠지만 이게 의심 환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신고를 해야만 네. 이 방역망이 뚫리지 않고 제대로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산 김치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중국산 반찬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것이 가능성은 없는 것이 네. 일단 식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지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식자재에 오염을 시키려고 그러면 환자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네. 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데 결국은 배출돼서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네네. 환경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뭐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택배로 하루 만에 오면은 감염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실제로 하루 정도 밖에 있어 갖고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내 손으로 와서 감염이 된다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려니와 네네. 그것이 만약 걱정된다면은 만진 다음에 바로 손을 잘 닦으면은 절대로 감염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식자재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네. 식자재인 경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식자재이기 때문에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히면 된다. 예.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네. 날것으로 먹는 것들. 아, 예, 예. 김치라든지 네. 뭐 상추라든지 이런 식자재들은 잘 씻으면 됩니다. 근데 김치를 네. 씻어서 먹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김치에 오염이 돼 갖고 우리가 그 김치를 먹었을 때 감염될 확률은 뭐 재료에 수렴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감염된 역학 케이스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감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네네. 예전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혈액으로 감염되는데 모기에 물리면 그럼 감염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케이스들은 원체 에이즈로 환자가 많고 그 역학 정보를 다 검토를 해보면은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역학 데이터라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비상상태를 선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WHO는 좀 보수적이라 이런 거를 굉장히 늦게 발표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WHO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네네.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건 맞긴 한데 예. 이것이 결국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 예, 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네네. 이 얘기는 결국은 아무런 제재 사항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이 WHO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하면은 상대방 예를 들어 중국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방역 당국 간의 공조를 잘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 적절한 시기에 좀 늦었지만 잘 발표한 선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짜 뉴스들 정말 엄단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일단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라고 검경 모두 다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간염병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그 위기사항을 역이용을 해서 본인의 수익 사업을 이용을 해서 네. 확진자 정보를 주겠다라고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다던가 네네. 스미싱 범죄에 이제 기승을 벌이기도 하고요. 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유언 비해를 유포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이 있어서 신고나 고발 없이도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네. 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다 보면 감염병 관리에 훨씬 더 악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엄중 대처하고 선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서로 유포하지도 말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